그래서 탄수화물 저하시기를 얘기를 할 때 탄수화물이 뭔지를 일단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밥만 탄수화물하고 면은 아시는데 오히려 되게 많아요. 밥도 있고요. 밥 대용 작물, 고구마, 감자, 밥. 그다음 면은 아시죠. 그다음에 이 튀김들 이거 단백질이라고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탕수육, 새우튀김, 깐풍기 이런 것들 단백질에 튀김옷 입혀서 튀긴 것들 이런 거 다 탄수화물이에요. 튀김 야채, 그 다음에 짜장 소스, 탕수육 소스, 카레 소스 여기에 다 전분 들어가 있고요. 육가공 식품은 다 탄수화물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육가공 식품은 좋지 않아요. 간식으로 오늘 이제 떡 나오셨던데 빵, 떡, 막 떡볶이, 순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에 있는 양념 조림 볶음에 들어가는 설탕들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과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과일에도 굉장히 많아요, 당분이.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먹고 있는 과일들은요, 대부분 당분만 굉장히 많아요. 옛날 과일하고 다릅니다. 과일 중에서도 사과, 배, 바나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당분이 많기 때문에요. 암 환자분들은 꼭 이거는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과일에는 탄수화물이 있다. 이것까지도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건 무의미해요. 케톤제 형성시키를 하려면 이 탄수화물 금식 방침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냐요?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만약에요, 암을 특히나 암이 대규모종 세포암도 그렇고 다른 암도 그렇고요. 암을 진단을 받는 그 순간요. 사실 제일 필요한 게요. 처음 이틀이나 3일 정도 금식을 하시는 겁니다. 물로요. 물이랑 소금이요. 이때 금식을 할 때 내 몸에 있는 포도당이 다 나가요. 그리고 또 이 금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몸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수리하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디톡스가 자연적으로 돼요. 굉장히 좋은 디톡스가 돼요. 이때. 그리고 암세포가 아직 되기 전 단계에 있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 세포들이 금식을 할 때 죽습니다.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 2, 3일을 금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 금식 방침을 진짜로 제대로 하실 때는 매일매일 금식 시간이 14시간 정도는 유지되게 해주시면 돼요. 저녁 7시에 밥숟가락 놓으셨으면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안 드시는 거예요. 이때는 물도 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금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이라도 일단 처음에 하시라고 해요. 14시, 다른 거는 다 못해도 14시간만 금식만 좀 유지해 주세요.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16시간까지도 금식 시간을 조금 더 늘리면 더 좋거든요. 왜냐면 한 12시간 정도부터 우리 몸에 포도당이 막 소진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4시간 정도 또는 16시간은 보통 11시나 10시 반 정도에 아점 드시고 오후 5시나 4시 반 정도에 저녁 드시고 끝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도 사실 좋아요. 두 끼를 그냥 충분히 드시고 나머지 금식 시간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게 케톤체 형성 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탄수화물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때 탄수화물 제가 한 100g 정도로 써놨어요. 그러면 요거는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 일단은 가공 탄수화물은 다 빼셔야 돼요. 가공한 것들. 뭐 빵이 뭔가 한 번 더 들어간 거 있죠? 빵, 과자, 우리 육가공 식품 뭐든 한번 가공이 들어간 식품들은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은 우리가 일단 몸에 필요한 것들, 과일하고 야채에서 오는 탄수화물만 내가 먹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그렇고요. 지방이 내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지방을 충분히 드셔줘야 돼요. 근데 지방은 하루에 500에서 900kcal, 내 총 칼로리 중에서 한 500에서 900. 이게 이제 여자냐 남자냐 등치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그 정도 드시면 돼요. 지방은 그람당 9kcal니까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지방을 얻는 소스들은 기름이 있을 거고 또는 고기로 얻는 소스가 있겠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과 기름으로 짠 것. 근데 이 중에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코넛 오일 또는 코코넛 밀크로 500kcal 정도는 드셔주면은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이 코코넛 오일 아시죠? 왜 그러냐면 이 코코넛 오일의 기름은 그 지방은 길이가 있어요. 긴 지방이 있고 중간 길이 이하 또는 짧은 길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의 지방들은 대부분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 코코넛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은 중세지방산이에요. 얘는 우리 몸에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은 금세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내가 빨리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건 뇌세포에 중요한데 뇌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빨리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면 단계 땡기는 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데 그거를 제공해 주는 게 이게 코코넛 오일이에요. 얘는 정말 포도당처럼 빨리 내 몸에서 사용돼서 뇌세포에도 공급되고 그럴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이 코코넛 오일, 이 중세지방산의 지방은 케톤체를 더 많이 생성해줘요. 그래서 이 지방을 조금 더 드시면 탄수화물을 조금 더 드실 수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코넛 오일은 배가 부른 건 아니잖아요. 이게 코코넛 오일로 한 500칼로리가 되려면은 한 50cc는 돼야 돼요. 50cc면 얼마예요? 소주잔은 한 잔 반 정도인가요? 그러면 그 정도는 드시는데 어려우면 제가 한 잔만 드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코코넛 오일이나 밀크는 갑자기 먹으면 배가 부글거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코코넛 오일을 가지고 오시면 그리고 이게 냄새를 또 뺀 것도 있어요. 이 냄새가 역하다는 분들도 계셔서 이거를 음식에다가 좋아하는 분들은 뿌려서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코코넛 밀크는 이제 그 슬러시처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거든. 내가 거기에 뭐 녹색잎 야채도 넣고 뭐하고 막 갈아가지고 그렇게 드실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해서 그냥 소주잔 한 잔처럼 해서 그냥 약처럼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지방을 500에서 900은 드시는데 이 중에서 코코넛 오일이나 밀크로는 500kcal 정도는 드시면은 케톤체도 더 잘 형성이 되고 뇌세포에도 에너지 공급이 빠르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남자 여자 칼로리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왜 이것도 써놨냐면 이 탄수화물 금식 왜 저탄고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면 지방을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고기만 먹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식사를 해도 된다라고 자꾸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케톤체 형성 시기를 할 때도요. 오버해서 드시면은 그 효용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드셔야 돼요. 너무 이 칼로리에는 연연하지 말고요. 과식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내가 2끼 정도 먹는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케톤체 시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외국에서는 그냥 그 중세지방산만 어떻게 포뮬라로 만들어가지고 막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게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식단에서는 과일 야채를 드시는 겁니다. 이 진한 녹색잎 야채를 종이컵 3컵 정도는 하루에 이건 데친양이에요. 그러면은 생걸로는 한 6컵 되겠죠. 종이컵 3컵 정도는 드시고 컬러풀한 과일은 매일 종이컵 1컵은 반드시 드시게 하셔야 되는데 이 과일을 좀 사이즈가 작은 걸 드시는 게 좋아요. 큰 것들은 당분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황을 함유한 야채를 종이컵 1컵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 바로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물성 고기가 되게 의문이실 건데 이 동물성 고기에는요 필수 아미노산도 있지만 여기서 먹게 되는 또 지방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저희 몸에. 이거는 종이컵 1컵 정도는 내가 매일 생선 2토막이든 고기든 이 정도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3컵의 녹색잎 야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진한 녹색잎 야채에 비타민 BACK 이제 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세포 에너지 기능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을 꼭 반드시 매 식단에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컵에 컬러풀한 채소나 과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색깔은 안에까지 있는 걸로 드셔야 돼요. 사과는 속 안에 색이 없잖아요. 사과는 아니에요. 바나나도 아니고 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색이 가진 의미가 플레보노이드나 폴리페놀, 캡사이신, 루테인 굉장히 많은 이 피토케미컬을 먹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한 컵 정도는 꼭 컬러풀한 채소 과일, 사이즈 작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황을 함유한 야채들에 대해서 조금 생소할 텐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생소하지 않아요. 대부분 김치 때문에 먹고 있거든요. 배추과, 버섯과 양파과 이것들이 황을 함유한 건데, 이 황이라는 거는 뇌세포 에너지 기능을 보조하고 독소도 제거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황 함유 야채도 종이컵 한 컵 정도는 매일매일 드셔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치든 뭐든 아니면 버섯도 버터에다가 뭐 볶아서도 드시고 양파도 볶아서 드시고, 탄수화물 저하 시기가 지방만 왕창 먹으라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동물고기, 이거 오메가3 지방산이랑 필수 아미노산, 이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동물고기도 반드시 드셔야 돼요. 한 컵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거기는 안 써주셨는데요. 매일 한 컵 정도 드시면 너무 좋은 게 이 해초류예요. 각종 미네랄하고 요오드, 뭐 셀레늄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종류를 다양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항상 음식은.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컵 정도 이 해초류를 드시면은 좋습니다. 지금 요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탄수화물 저하 시기를 하면 사실은요,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싸게 그냥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대부분 탄수화물 가공식품들이거든요. 이거를 내 식단에서 없애면요, 원재료를 사다가 먹는 음식들, 좋은 것들을 고르면은 결국은 사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다른 건 다 못하는 경우에는 뭐만 하나 지켜주시면 좋으냐면요, 매일 금식 시간 14시간 정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가공 탄수화물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지금 케톤체 형성 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뇌교무종세포 환자분들이 사실 하시면은 도움이 사실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사실 중요해요. 이걸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분, 이건 먹어도 되나요? 이건 어떻게 하죠? 이럴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또 주변에 같이 이제 나누면서 하실 수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치료의 효과에 많이 도움이 정말 됩니다.